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좋죠? 소리 죽입니다. 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BMW iX3. 첫인상 리뷰 때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제가 전기차 하면 대부분 다 좋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줄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까는 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려고 해요. 얘가 iX3. 근데 X드라이브가 아니에요. 이게 뭐야? 그러면 X를 붙이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애매하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제가 에코프로를 놔두지 않고 오씨 스포트에 놔뒀는데 놔두자마자 그냥 야 오르막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튀어나가는 게 엄청난데요? 그럼 조금 이따 길에 나가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스포츠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 맬 겁니다. 시트 포지션도 딱 맞추고 타이트하게 포지셔닝을 잡고 스포츠 주행 모드로 스포츠 디스플레이에 놓고 달려보려고요. 286마력인가 그렇대요. 287마력이었나? 400Nm 정도 토크를 갖고 있는 그렇게 나쁘지 않죠. 막 좋다고도 얘기를 할 수 없죠. 왜냐면 요새는 600Nm 정도는 그냥 갖고 있고 i4 M50 같은 경우에는 800Nm 엄청난 차량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마력 인플레이션, 토크 인플레이션 시대인데 400Nm 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얘는 달려보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호호! 바로 한계 속도에 돌입을 해버립니다. 50km, 60km는 그냥 40.7kg/m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은 요 토크가 전기 모터고 후반에 쏟아지게끔 세팅을 해놔가지고 후발 회전력보다는 초반 가속감, 직발을 조금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은 직발 가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초반 토크에 몰빵을 해놨어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와, 야, 이렇게 달리면 호호! 얘는 X3의 몸체를 갖고 있는 친구잖아요. 제가 예전에 X4 M40i였나? X4 M40i였을 거예요. 그 친구를 타고 진짜 재밌게 타고 돌아다녔었단 말이에요. 물론 걔보다는 많이 약한 친구긴 하지만 초반 발진 가속력만큼은 그 정도에 준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초반 토크감을 나타내주고 있는 뚱뚱한 네모난 차, SUV를 기반으로 한 차량을 갖다가 코너링과 기민한 스포츠성으로 논한다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직발 가속력과 평소에 즐겨하는 롤링 가속이라 그러죠. 쭉 달리다가 탁 쏘는 전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발전 가속력을 느끼게 해줘요. 전혀 답답함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기차의 숫자로 보여지는 토크감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토크감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거진 느끼실 텐데 수치적으로 보여지는 부분과 굉장히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신나게 한번 가속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막 세려 밟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좀 어설픈 스포츠 카들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나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지금 후륜이다 보니까 살짝 불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와, 호하! 정말 빨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한 속도가 180km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보통 오너분들께서 180km를 밟을 일이 있을까요? 지금 50km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밟아봐도 튀어나가는 가속, 와, 이 속도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갖다가 어제 장거리 챌린지를 하고 왔잖아요. 일상적인 영역에서 세려 밟겠다, 좀 빠르게 달리겠다 해도 넘쳐나는 파워고요. 내가 좀 멀리 가겠다, 연비운전을 하겠다 해도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연비운전, 전비운전을 해서 좀 편안하게 돌아다니겠다, 그냥 아이들 하원시키고 등원시킬 때 좀 편안하게, 혹은 장거리를 처가댁을 간다, 시댁을 간다 라고 할 때는 편안하게 돌아다니면 한 450km, 제가 어제 찍힌 랭킹은 461km였지만 450km 정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디든 문제될 때는 없거든요. 그리고 얘가 무려 80kWh 정도의 배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충전 속도는 아니지만 200kW급, 300kW급은 아니지만 150kW급의 고속 충전은 또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그냥 엑셀러레이터에 발만 살짝 얹어놔도 그냥 튀어나옵니다. 와하하.
그러니까 연비운전하고 돌아다닐 땐 461km, 450km 가고 이렇게 스포츠 주행하고 돌아다닐 때 빨리 돌아다니고 싶어 이럴 때는 충분히 스포츠 주행 비스무리하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느낌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운동 거동성을 나타내준단 말이에요. 워낙에 쫄보라 일반 공도주행에서는 제가 그렇게 세려 밟지는 않는데, 만약에 트랙을 들어간다 라고 해도 모델 Y만큼의 기록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델 Y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50마력 정도 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고 있는 롱레인지 모델이. 근데 얘는 300마력도 안 되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스펜션의 느낌, 횡지를 실어가지고 움직여 볼 때 이런 느낌은 모델 Y보다 스포츠성이라든지 차체의 거동성적인 부분, 차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적인 부분은 얘가 조금 더 포텐이 높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착각일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단순하게 직발 가속력만으로 코너를 공략하고 인제 트랙에서 레코드 타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제어 능력이 있어야지만 잘 말고 돌아가가지고 이래저래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모델 Y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시트 포지셔닝을 갖고 있고 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롤에 더 취약한 형태로 구조적인 한계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모델 Y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차체 거동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상당히 잘 움직이는데요? 너무너무 좋은데? 직발 가속력만 한번 이렇게 살금살금 느껴보고는 있지만 얘를 갖고 트랙에 들어가도 충분히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앞뒤에 차가 없어서 한번 이렇게 쓱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야 대단한데? 이렇게 싹싹 꺾어보면은 그 느낌이 있어요. 롤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도 상당히 몸에 부담감을 주지 않고 편안함을 유지해주면서도 바닥에서 올려오는 노면 정보도 어느 정도 올려주면서도 차체를 굉장히 잘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지 몸을 잘 지탱해주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발목을 갖고 있는 친구죠. 20인치 휠 타이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동성에 아주 적합한 놈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코너링을 싹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 그리고 이 요철 구간, 와, 제가 이래서 BMW 하는 게 이 무거운 차량 2.2톤이나 되는 차량을 갖고 너무 탄력적으로 잘 받아주니까 별짓을 다 해도 괜찮을 것 같겠다는 약간의 착각 들게 하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리하게 운전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운전 자체의 재미가 상당히 재미있어요. 아까 i4 M50을 갖다가 살짝 스포츠 주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역시 BMW는 스포츠 드라이빙의 명가는 맞아.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달아놨는데, 무게에 따른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스포츠성에 대해서 과연 BMW가 추구하고 있는 스포츠 드라이빙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까. 아무리 무게가 늘어났다고 한들 그래도 얘네가 추구하고 있는 펀 드라이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타협을 해가지고 차량을 세팅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단순한 기대감도 있고 무지성의 믿음이 있는 것도 살짝은 있어요. 왜냐면 BMW나 포르쉐 이런 스포츠 드라이빙에 관련된 느낌을 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브랜딩을 잘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얘네가 무거워졌어. 근데 이 무거운 차체를 얼마만큼 잘 제어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할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재밌을까? 이런 무거운 차체를 갖고 정말 즐겁게 운전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구심을 갖는데, 실제로 타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겁고 뚱뚱하고 높이가 높은, 롤 허용 범위가 높은 이 iX3마저도 굉장히 재밌어요. 운전을 이렇게 하고 나가면은 몇 가지가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되게 재미있는 그 느낌을 이끌어주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전기차 나름 특수성, 전기차가 주는 특수성 때문에 초반 가속감과 쏟아지는 토크감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엑셀러레이터의 반응 때문에 운전의 본질적인 재미, 어떻게 보면 저는 스피드보다는 약간 이렇게 싹싹 꺾는 이런 느낌을 훨씬 더 재밌어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즉각적으로 튀어나가는 엑셀러레이션 반응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고요. 지금 요렇게 거의 유턴에 가깝게 빠져나가는 요런 느낌의 코너링에서도 이 무거운 차체를 상당히 잘 제어를 해주는 롤억제력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다. 왜냐면 롤을 허용하거든. 롤을 허용은 하는데 서스펜션이 바닥을 놓쳐서 노면 접지력이 약해서 노면을 잃는다거나, GV60 얘기가 나오면 조금 예민할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기는 하지만, GV60 퍼포먼스를 타고 얘보다 더 낮은, 그리고 전장도 짧은 CUV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 차량을 갖고 세려 밟다가 살짝
4륜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미끄러지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되게 재밌게 탔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후륜구동 그런 차량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살짝 미끄러지는 그 스릴을 만끽하면서 재밌게 탔었어요. 근데 얘는 그래도 후륜이란 말이에요. 후륜인데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되지만 적당한 수준에서의 횡지값을, 제가 지금 이렇게 횡지를 싹 타고 나가면 아니 거의 0.7G, 0.6G 정도의 횡지값을 주면서 달려나가도 이 뚱뚱한 친구가 노면을 잃는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아요. 후륜인데 거기다가 2.2톤짜리 똥돼지인데 그런데도 이런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겨우 300마력도 안 되는 이 친구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BMW가 추구하는 그 스포츠 드라이빙의 느낌 중에 재미있는 부분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입니다. 3 시리즈나 내연기관의 가벼운 친구들, 뭐 특히 G4 M40i라든지 M2 CS라든지 그런 친구들만큼의 아주 날렵하고 칼 같은 그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 충분히 이런 뚱뚱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요 스티어링 휠 리스폰스가 아주 날카롭지는 않지만 꽤나 재미있는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연기관인 M40i나 혹은 뭐 30i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파워풀하고 훨씬 더 재미있는 느낌이 나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X4 20i가 싹 지나가는데 저런 친구들은 되게 가볍게 안녕하고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런 알찐 가속감을 더불어가지고 스티어링 휠의 느낌, 상당히 재미있게 나간다는 거.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M이 아니고 그냥 M 스포트 패키지고, 한스 짐머 아저씨가 이 소리도 만드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밟아보면 붕 소리가 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e드라이브 40보다도 더 약한 소리가 나요. i4 e드라이브 40에서는 그래도 스포트 해놓고 이렇게 막 밟으면은 웅 하는 소리가 났는데 소리적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좀 적다 보니까 이런 감성적인 부분,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약간 긴장감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은 확실히 i4 M50이나 i4 e드라이브 40보다는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절대적인 출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니 그래도 60km가 넘어가는 이 속도에서 이렇게 밟는다고 머리가 탁탁 젖혀질 정도로 토크감을 빵빵 주니까 충분히 즐겁게 운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일부러 밤에 나왔지. 그래서 재밌게 운전을 하려고. 이게 낮에는 차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운전을 하는데 좀 눈치가 보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재미있어요. 진짜 BMW 잘 만들어 차.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한데, 제 구독자님 중에 마칸 GTS랑 모델 Y 퍼포먼스를 지금 병행해서 타고 계시대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포지션이 겹치니까 무엇을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말씀을 하시길래, 물론 포르쉐 마칸 GTS 엄청난 차량이고 진짜 재밌는 차량인 거 맞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모델 Y 퍼포먼스를 남기시고 마칸 GTS를 결국은 정리를 하게 되시지 않을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단순하게 유지비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엑셀러레이션 의 즉각적인 토크 반응성, 이런 부분이 사실 넘사벽이기 때문이에요. 전기차보다도 더 빠른 내연기관도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미있단 말이에요. 이런 반응성적인 부분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부분들. 너무 재밌어. 브레이크도 괜찮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세서 큰 등치 2.2톤 되는 이놈을 확 세워줄 정도로 막 이 정도의 인상적인 브레이킹 능력은 아니지만 충분해. 토크가 재밌어. 그런 브레이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잘 세워준다. 그리고 한 300마력 조금 안 되는 이 차량을 적당한 수준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는 충분히 브레이크 성능이 나쁘지 않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스포츠 드라이빙을 아예 작정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연비운전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계속 지금 풀 액셀레이션 밟다가 풀 브레이킹 밟다가 이러고 있는데, 배터리 컨트롤 모드 회생제동 양을 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엑셀 오프를 딱 하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풀로 세리다가 밟으면 확실히 회생제동을 극강으로 해놓고 브레이크를 밟는 게 훨씬 더 세게 잘 잡힙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굳이 이렇게
밟고 달리다가도 적응형 어댑티브 회생제동을 해놓으니까 앞에 차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ADAS를 켜놓지 않아도 알아서 간격을 조정을 잘 합니다. 앞에 차가 이렇게 있으면 자동적으로 간격 조정을 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엑셀 오프만 하면은 적당한 수준에서 잘 제어를 해줍니다. 확실히 전기차가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약간의 보조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안정감을 준다고 해야 될까? 되게 재밌어요 진짜. 좋아.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전기차가요 300마력 이 정도까지 안 돼도 돼요. 한 200마력에서 250마력만 돼도 후륜이든 가륜이든 전기차 그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감 때문에 상당한 극강의 운전 재미를 같이 추가로 해준단 말이에요. 250마력만 돼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저도 참 많은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이런 스포트 드라이빙을 가끔 즐기는 거를 재밌어 하는 스타일이지만 그래도 290마력도 안 되는 이 차량을 갖고 이렇게 재미있게 운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괜찮아 충분히 재미있어. 제가 아까 얘기했던 3대 반응성 있잖아요. 엑셀러레이터의 반응성,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 내가 또 아까 뭐 하나 더 얘기했지? 초반 토크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정신없이 운전을 해도 충분히 재미있을 정도로 얘는 아주 높은 수준의 펀 드라이빙을 제공해 주니까 여러분들 펀 드라이빙 하는데 뭐 겨우 이거밖에 속도가 안 나와? 이거밖에 마력이 안 돼?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한번 타보세요. 진짜 재밌다니까요. 근데 확실히 그 소리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네요. 대신에 그 소리에 대한 부분에서 트레이드 오프를 해가지고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무시동 공조라든지 이렇게 막 스포츠 주행이 아닌 조용히 돌아다니고 아이들을 뒤에 태우고 그냥 편안하게 돌아다닐 때 정말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고 안락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얘는 또 모델 Y랑 달리 정말 승차감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가격대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7,8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까지 한 400만원 더하면 7,400만원 정도. 그러면 진짜 괜찮은데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딱 그냥 진짜 유일하게 제가 아쉬운 부분은 ID8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부분. 지금 거의 횡지를 제가 0.7G 이 정도를 주면서 지금 코너링을 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도 충분히 재미있다. 잘 차량을 컨트롤한다. 자세 제어를 잘 컨트롤한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고요. 뭔 얘기하다가 말았지? 맞아요. 가격 대비 성능비가 괜찮은데 엑스드라이브인데 4륜이 아니야. 후륜이야. 4륜은 아니라서 조금 아쉬워. 그리고 ID8이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조금 구닥다리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느껴야 돼. 이런 부분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 뭐 예를 들어 ID7의 공조 기의 느낌은 굉장히 좋거든요. 크기도 크죠. 가족차로서도 쓸만하죠. 제가 아빠차로서 느끼는 운전적 재미적인 부분, 펀 드라이빙의 느낌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 디스플레이 되게 커져가지고 쓰기 되게 좋고. 에이다스 좀 아쉽다. 맞다. ID8이 아니고 ID7의 에이다스라 어시스턴트 프로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분명히 이렇게 달리면 연비가 안 좋을 거야 라고 하고 이제 한번 역시 킬로와트 시당 4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군요. 진짜 오늘은 좀 작정하고 세려 밟고 돌아다녔거든요. 신나게 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제는 진짜 정속주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킬로와트 시당 6.2km가 나왔고 오늘은 미친듯이 세려 밟고 스포츠주행을 했는데도 킬로와트 시당 4km가 나오고 아직도 50% 그대로 남아있고 안정적인 부분으로 돌아다니면서 재미있게도 움직이면서 가족차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실내 거주성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적당한 고급감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유지비도 극강이야. 내연기관처럼 연료 필터를 갈 거예요. 엔진 오일을 갈 거예요. 얘는 또 배터리 컨트롤 모드로 해놓으면은 회생제동 때문에 브레이크도 거의 안 쓸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내연기관을 만든 회사에서의 전기차들처럼 아주 매끄러운 타력주행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스포츠 드라이빙, 컴포트 드라이빙, 에코 프로 드라이빙 전부 다 가능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거 다 너무 좋고. 내가 너무 장점만 얘기했나? 제가 단점 얘기했잖아요. 4륜 아니라는 거, 그리고 ID8이 아니라는 거, 에이다스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 그거 빼고 나면 저는 솔직히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잘 만든 웰메이드 후륜 iX3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고속 충전도 지원하고 차 좋아. 그러니까 SUV에서 전기차가 없어가지고 참 아쉬웠던 부분들이 사실 모델 Y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제가 없어가지고 구입하실 수 없었던 분들이 있었는데 가격도 모델 Y 롱레인지가 넘사벽이 돼버렸죠. 1억이 넘어가잖아요. 1억이 아니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시는데 9,700만원에 옵션 2개만 넣으면은 취등해가지고 1억 1,000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얘는 어쨌든 7,400? 7,000 초반대에 끊을 수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iX3가 약간 할인이 되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런티는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로 따져봤을 때 이제 3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조차도 있다. 여기다 승차감까지 좋아. 이건 뭐 할 말 없죠. 좋습니다. 정말 잘 만든 차량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스포츠 드라이빙의 명가라고 할 수 있는 BMW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나름대로의 펀 드라이빙, 스포츠 드라이빙도 구현을 잘 해놨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더 이렇게 운전을 즐길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 지금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데, 야, 지금 방금도 이렇게 높은 속도로 방지턱을 넘는데, 세상에. 그리고 시트 포지셔닝 좋고, 가죽차로 쓸 수 있고, 적재 공간 좋고, 브레이크 응답성 상당히 좋고 좋아요. 이 차량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추천을 좀 거부하실 수 있겠죠. 야, 그래도 7천만 원이 넘는 차량을 사는데 ID8이 들어가지 않고 ID7이 들어가니 구닥다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난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거를 못 견디시는 분들은 힘드실 거다. 이 정도의 가격을 주고 사는데 댐퍼 세팅이 되지 않아. 댐퍼 세팅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안락하게 그냥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는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굉장히 승차감은 좋은데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완전히 승차감 위주로 세팅이 된 다른 차량들,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GV70 같은 차량들, 그런 차량들보다는 약간 탄탄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단단한 스포츠 댐퍼의 느낌이 느껴진다. 근데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M 스포츠 댐퍼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느낌상으로는 그래요. 좀 약간 단발력이 좀 있는 탄탄한 그런 느낌. 이거 스포츠에 놔두든 에코프로에 놔두든 컴포트에 놔두든 다 똑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페이스 리프트를 한 친구지만 이제 앞으로 풀 체인지가 되거나 다음 세대 iX가 분명히 나올 거를 염두에 두고 구입하실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뭐 좀 아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인테리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 분명히 M 스포트 패키지인데 실내를 이렇게 약간 올드한 우드 트림으로 넣어놓고, 요런데도 그냥 뭐 이런데 민조 가죽 같은 걸로 넣어놨네.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좀 스포티한 천이 들어가 있지 않고 좀 짱짱한 천이 있거든요. 그게 안 들어가 있고 약간 싸구려 재질의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좀 불편하고, 또 하나 인테리어에서 아쉬운 부분은 시트가 너무 세다. 반발력이 너무 있어서 좀 뭔가 푹신하고 나를 좀 이렇게 싹 감아 안아준다는 그런 편안한 느낌의 시트는 아니에요. 단단해요, 애가. 그래서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는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어제 한 4시간 반, 5시간 이렇게 막 운전할 때는 엉덩이랑 허리가 좀 베기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아요.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는 이거는 괜찮은데, 한 4시간, 5시간 장거리 운전을 하기에는 조금 반발력이 심한 아픈 시트다? 그 정도가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전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차.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는 뭐 원래 B당이고 BMW를 좋아하고 BMW 그 특유의 서스펜션 느낌도 상당히 좋아라 하는 인간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모델 Y가 없는데 이 차량이 나왔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다른 차량들 다 제쳐두고 아마 이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근데 너무 좋은 차량들이 많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현대 아이오닉 5라든지 기아의 EV6라든지 너무 좋은 차량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만큼 제 느낌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난 그래도 조금 보조금 다 받으면 한 5,400~500만 원에 살 수 있는 국내 전기차를 구입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그래도 스포츠 드라이빙의 명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iX3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승차감도 괜찮고, 나름 스포츠 주행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나름 고급감도 있고 브랜드 밸류도 있는 BMW의 iX3도 상당히 괜찮다,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부분,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드라이빙 굉장히 재밌게 즐겨봤는데요. 진짜 재밌었어요. 정말 괜찮은 차량이었고, 돈을 받고 뭐 이런 스포츠성이 없는데 뭐 스포츠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재미없는 차를 갖다가 재미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쉐보레 이코녹스 타다가 너무 제가 욕을 해서 자체 검열로 올리질 못했는데, 상당히 이 차량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전기차 리뷰 영상과 내연기관 영상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 비니군이었습니다. 겁나 재밌네. 내가 봤을 때 제로백도 한 6초는 나올 것 같은데? 6초 초중반은 나올 것 같은데?